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간호 5주차 그리고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시작을 했지만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본인들만의 스트레스가 어땠고 그런 상황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만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그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미리 녹화를 다 해놓고 이 자료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녹음들이 다 사라지고 영상만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상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과 캡처, 그리고 공유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가 뭔지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싫은 거, 그죠? 아니면은 그냥 짜증나는 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머릿속에는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말로 꺼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란 용어는 먼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압력, 물리적 압박 이러한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나 곤란, 역경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질병이나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간주되면서 이 스트레스란 용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가 뭘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현대 과학 영역에서 최초로 스트레스를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셀리에란 사람입니다. 이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뭐라 그랬냐면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비특이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반응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이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와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말해서 싫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근데 그러한 스트레스들 말고 정말 업무적인 압박감 혹은 시험, 뭐 수능 시험을 칠 때나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 이럴 때 긴장을 유발시키고 또 일상생활에서 균형감을 잃게 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이나 그리고 그 결과는 스트레스를 주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유발된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나 결과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스트레스는 긴장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취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하는데 질적인 저하가 옵니다. 뭐 공부를 할 때, 뭘 할 때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죠? 질적인 저하도 오고, 의욕의 저하도 오고, 의사소통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말하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 속에 긴장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개인은 내가 나의 생활에 대해서도 그냥 싫다는 거죠. 삶에 불만족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전부 다 나쁜 거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약간의 긴장을 주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시합 전에,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긴장감, 이러한 것들은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초기에 스트레스를 연구를 했던 학자 중에 이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하고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 상황에 맞서서 싸울 건지 아니면 피할 건지, 그죠? 보통 맞서 싸우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적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은 어떤 위험한 상황 혹은 어떤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싸울 건지, 피할 건지 그런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적응적 반응을 하고, 이러한 위험 자극이나 상황을 캐넌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홈즈어라에는 스트레스는 사회적 재적응에 필요한 압력이나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재적응에 필요한 압력이나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출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다양한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그죠? 부정적인 변화도 있고, 이러한 변화가 재적응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거,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 긍정적인 변화도 내가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짝지가 되었다. 근데 이 짝지랑 적어도 한 달은 같이 앉아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속에 있는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 지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변화, 조금의 변화는 내가 약간의 에너지만 투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1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스트레스 이론과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초기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학자가 있다 그랬죠. 이 셀리에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수많은 스트레스원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반적인 신체적 적응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상황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지만 항상 동일한 과정을 거쳐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극의 종류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반응은 항상 비특이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반응은 비특징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거죠. 항상 동일한 과정.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적응 증후군은 진행 단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반응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경고 반응 단계, 경보 반응기.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동물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든지 혹은 회피한다든지 그러한 반응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동공이 커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는 몸이 두통 증상도 나타나고 피곤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경고 반응 단계, 경보 반응기 안에서는 회복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저항기를 볼게요. 이 저항기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상태, 스테이블한 편안한 상태, 균형 있는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다가도 굉장히 강한 압박감이 지속이 되면 저항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면 저항을 점점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압박감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소모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호르몬 분비도 왕성해지고 신체적으로는 약간 소진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데 생리적으로는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생리적으로 저항이 없으면 불안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저항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모기를 볼게요. 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약화되고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의 균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둔화됩니다. 신체적으로. 뭔가 하기 싫어요. 손도 까딱 하기 싫어요. 그죠? 우울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은 질병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감기도 잘 걸리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몸살도 잘 오고 다양하게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과로사, 보통 과로사가 급성심근경색, MI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라자루스. 제가 라자루스와 포크만,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유명한 학자라고 이야기를 몇 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라자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라자루스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뭐냐? 주위 환경과 그거를 인지하는 개인적인 심리 요건, 그리고 관점. 이 심리 요건과 관점이 스트레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지각하고 보는지 그게 스트레스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자극 이러한 것들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 스트레스 자체보다 내가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눈치 없는 인간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떠한 자극에는 눈치가 정말 빠른 사람들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저렇게 왜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자극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눈치 없는 인간을 했던 그 사람은 눈치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느끼는 것은 개인의 인지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른 데에서는 생활 사건들이 일으킨다고 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 평가, 2차적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1차적 인지평가. 이 어떠한 자극에 대한 요구를 나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긴장이 가득한 건지 이러한 것들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 가득한 것이 내가 도전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현재 손상을 입히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건지 그것을 1차 인지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1차 인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도전인지 아니면 손상을 주는 건지 잠재적 위협인지 이렇게 평가된 것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2차 인지평가를 통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평가하고 그 방안을 선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대처 자원이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이야기한다든지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남자친구나 그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서 풀 수도 있고 대처 자원이 그런 게 하나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본인이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이 운동,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거.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처 자원들을 평가하고 그 방안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게 2차 인지평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요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해서 안녕을 위협한다고 생각이 되면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자원 혹은 대처 자원 이러한 것들을 초과해서 친구랑 이야기해서는 이게 안 풀린다는 거죠. 운동을 해서도 안 풀린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뭐 A가 일어났다가 B가 일어났다가 C가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인지를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재평가하는 거예요. 수정, 보완, 재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스트레스 대처에 대해서도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홈즈하고 라헤라는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홈즈하고 라헤는 스트레스를 재적응 노력을 요구하는 일상의 변화 사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죠. 아니면 어떠한 사건들이 있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예 중에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어. 혹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랑 짝지가 됐어. 이러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셀리에가 이야기했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적응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생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질병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에너지를 넘어섰을 때 질병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셀리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홈즈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니죠. 이 학자들은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를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활 사건들이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 사회 재적응 평정 척도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생활 스트레스 연구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척도를 보면은 긍정적인 것, 유쾌한 것,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긍정적인 사건들도 재적응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죠? 이렇게 살다가가 아니라 보통 살아가고 있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이 평정 척도를 볼게요. 밑에서부터 보면 가벼운 법규 위반도 그죠? 가벼운 법규 위반도 11점의 점수를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불쾌한 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뭐 가족이 함께 모이는 횟수가 바뀐다든지 그죠? 뭐 취미생활이 바뀌는 것도 19점이라는 점수를 스트레스 점수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부서로 정보 발령이 난다든지 가까운 친구가 죽는다든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다든지 그죠? 결혼이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 점수가 있네요. 50점. 결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보세요. 이혼이 73점이에요. 결혼은 50점인데 이혼보다는 결혼이 좋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합을 구합니다. 총 합을 구해서 뭐 250점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뭐 80%고 250점 미만이고 150점 이상이다. 그리고 뭐 150점 미만이다. 뭐 이랬을 때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 과제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18문항이고 0점에서 8점은 건강군, 뭐 9점에서 26점은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은 고위험 스트레스군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문항에는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문항들이 있죠. 이렇게 네. 별표가 되어 있는 문항들은 여기 점수가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있으면 별표가 되어 있는 문항들은 반대로 점수를 3, 2, 1, 0으로 해서 점수를 구합니다. 체크를 다 하고 나서 점수의 합을 구해서 본인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죠? 점수를 구해서 제가 과제에 올린 란에 보시면 이거를 저한테 어떻게 제출하는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본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 수준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또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 제출 잊지 마시고 수업 듣고 꼭 설문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제가 그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